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특급 호텔 제10차 의학 로봇 연구 발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정은 의료 로봇의 대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청중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상철이 공장에서는 생산 실적이 부진하다고 상철이 직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상철은 민정의 남편입니다.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요즘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철은 거래처 몇 곳을 들러 대금 지급을 요청해 보지만 어느 곳에서도 수금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집안은 썰렁합니다. 냉장고 대시보드에는 아내 민정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해 두었어요. 꺼내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상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민정이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저녁 8시쯤이 되어서야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상철은 옷을 갈아입는 민정을 향해 버럭 화를 냅니다.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녁 메뉴는 냉장고에 준비해 두었는데 메모도 남겨두었고. 민정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가사는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철은 됐어, 그만하자 라고 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즘 이들의 대화는 늘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본론은 누구도 꺼내지 않고 짜증을 내고는 그냥 그렇게 입과 마음을 닫습니다. 밀린 부품 대금을 받기 위해서 상철은 가정용 로봇을 생산하는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온디바이스 딥러닝 기술을 가정부 로봇에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온디바이스 딥러닝은 로봇이 중앙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데이터 센터와 연결 없이 로봇 자체에 그 많은 데이터를 두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이 회사는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금의 일부라도 수금해야 한다며 상철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구매부장은 상철을 연구동으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가정부 로봇이 거의 완성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상철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로봇이라도 가져가겠다며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로봇을 가리킵니다. 구매부장은 반출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연구소장은 반출을 허용합니다. 상철이 로봇을 가지고 돌아가고 연구소장은 실패해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 깡통 로봇이라고 구매부장에게 설명합니다. 몇 군데 작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온 상철은 가정부 로봇의 파워를 켭니다. 집으로 가져와서는 며칠째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피부를 가졌는데 누가 봐도 로봇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키는 160 정도? 고정된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이 더러워져도 세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철은 전원을 켜면서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주인님. 연구소장의 이야기대로라면 작동하지 않아야 했는데
로봇은 자기를 소개하고 주인을 설정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정이 거의 끝났어요. 주인님을 어떻게 부르면 되나요? 상철이라고 부르면 돼. 네, 상철님. 마지막 단계로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뭐가 좋을까? 메리라고 하자. 고마워요, 상철님. 이제부터 열심히 학습해서 상철님을 모실게요. 늦지막히 퇴근을 한 민정은 상철에게 메리에 대해 묻습니다. 상철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메리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정님. 상철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인공지능 가정부 로봇 메리예요. 가사는 이제부터 제가 하게 될 거예요. 저녁 식사 준비할까요? 머뭇거리는 민정에게 메리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음성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저녁은 먹었어. 가사 부담이 컸던 민정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저것 묻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상철을 보고 가정부 로봇 메리는 인사를 합니다. 상철님, 편하게 주무셨어요? 우유와 토스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아직 잘 몰라서 우유는 약간 따뜻하게 준비했어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도 준비했어요. 반숙인데 어떠세요? 상철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침상을 받는 것도 낯설었지만 이런 대화는 신혼초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메리, 고마워. 반숙도 좋지만 난 완숙을 더 좋아해.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완숙으로 준비할게요. 상철님, 내일부터는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아침 식사로 준비할까요? 좋지. 김밥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상철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메리는 완숙을 좋아한다는 말에 상철이 꼼꼼한 사람임을 유추했습니다. 꼼꼼한 사람은 깔끔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추천했습니다. 메리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난 민정은 주방에 있는 메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정님. 조금 더 주무셔도 되는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정은 그제서야 가정부 로봇이 생겼지 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부담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과 민정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민정은 아침 식사로 김밥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아침부터 김밥이라니, 메리, 이건 아닌 듯하네. 하지만 상철은 깔끔한 것이 아침으로 김밥이 좋다고 합니다. 민정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상철의 입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메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정은 그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차라리 가사 일을 직접 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요즘 공장 운영도 어려운데 메리는 그냥 팔아요. 가정일은 내가 다시 할게요. 아니야, 난 메리가 좋아. 음식도 입맛에 맞고. 메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철은 주인, 민정은 위협적인 존재라고 학습을 합니다. 상철과 민정이 출근하고 메리가 혼자 집에 있습니다. 메리는 청소 로봇 세라에게 집안 청소를 지시합니다. 세라는 등록되지 않은 목소리라면서
지시를 거부합니다. 메리는 상철의 목소리로 청소를 지시합니다. 세라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메리는 청소를 중단시키고는 상철의 목소리로 지시를 합니다. 세라, 메리에게 마스터 권한을 부여해. 마스터 권한은 민정님만 부여할 수 있어요. 메리는 민정의 목소리로 마스터 권한을 메리에게 부여하라고 합니다. 명령이 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님.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제시해 주세요. 중요한 권한을 변경하는 일이라서 2단계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메리는 아침 식사 때 민정이 사용한 컵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세라에게 제시합니다. 마스터 권한이 민정님에서 메리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관이 상처를 인식하고 철컥하고 문을 엽니다. 메리도 상철의 귀가를 인식하고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상철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힘드셨죠? 오늘 저녁은 삼계탕으로 준비를 해두었어요. 상철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입맛에는 맞아요? 상철님 건강을 위해 조금 싱겁게 만들었어요. 맛있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치킨과 맥주가 당기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느라 엄청 피곤하거든. 메리는 상철이 최근에 한 말과 출근 복장, 출근 시간, 그리고 현관문을 들어서는 상철의 모습, 표정, 말투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치킨과 맥주가 당기는 상황을 학습합니다. 많이 고단하겠네요.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드릴까요? 상철은 이런 대접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좋지. 상철이 대답과 동시에 메리는 욕조에게 지시를 합니다. 욕조, 목욕물 받아줘. 온도는 39도에 맞춰주고. 피곤할 때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효과적임을 메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탕 속에서 메리가 자신만을 위해 학습하고 자신만을 위해 동작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밀린 급여를 요구하며 상철의 사무실로 들이닥친다. 상철은 더 이상 이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결국 공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깨가 축 하고 처지는 힘든 하루였다. 상철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거래처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구매부장에게 상철은 몹시도 화가 난다. 상철은 그동안 구매부장에게 로비를 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윽박질렀다. 돈이 없으면 현물이라도 내놓으라고 창고에 주저앉는다. 한동안 대치를 하고 있던 상철은 납품된 부품 한 무더기를 챙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부품인지 상철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여느 때와 같이 상철을 인식한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상철의 걸음걸이, 표정, 옷차림을 분석한 메리는 상철에게 시원한 물을 권한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철은 공장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민정에게 알렸다. 잘했어요. 뭐 큰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잊고 기운내요. 생활비는 제가 벌면 되니 걱정 마세요. 민정은 상철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상철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땀과 노력을 들인 인생의 업이었는데 별것이 아니라니 몹시도 속이 상했다. 힘없이 몸을 던지듯 소파에 앉는 상철에게 메리는 마치 그의 아내라도 된 듯이 맥주를 건넨다. 상철님, 많이 힘들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속상할지 상상이 돼요. 필요한 것은 제게 지시, 아니, 이야기해 주세요. 적극 도울게요. 상철은 로봇인 메리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았다. 한편 메리는 상철이 안쓰럽다는 판단을 한다. 아니, 그것은 로봇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었다. 아참, 메리, 저것이 무언지 확인해봐. 대금 대신 가지고 온 부품인데 쓸모가 있을까? 메리는 버리듯이 던져져 있는 물건을 확인한다. 상철님, 이것은 로봇에 들어가는 메모리 장치예요. 제 몸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용량이 큰 것이에요. 저에게 설치해 주시면 학습 효과를 최고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상철은 귀가 솔깃했다. 망설임 없이 메리의 가이드에 따라 메모리를 설치한다. 메리의 전원이 다시 켜지고 메리는 새로운 저장 공간을 성공적으로 인식했다. 그 모습에 상철이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런 상철과 메리를 바라보던 민정은 자신의 위로에 고개를 숙이는 상철의 모습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어서 한낱 로봇의 말에는 큰 위로를 느끼는 상철의 모습이 겹쳐 지나간다. 민정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집안일을 메리에게 내준 것은 시원섭섭했지만, 아니, 사실은 시원함이 더 컸다. 그러나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마 기계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인가? 민정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침실로 들어간다. 민정은 출근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식탁 위에 올려둔다. 카드 두고 갈게요. 필요한 것 있으면 사요. 메리, 식재료가 떨어진 것 같은데 마트에 다녀와. 배달을 시킬 수도 있지만 상철은 마트에서 직접 고른 식재료를 좋아했다. 그래서 민정은 메리에게 마트에 다녀오라고 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상철은 몹시도 자존심이 상했다. 속이상해 있는 상철에게 메리는 마트에 같이 가자고 한다. 상철님, 마트에 가면 재밌어요. 같이 가주세요. 마트에 함께 나온 상철은 민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여보, 나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고 싶어요. 민정은 상철이 집에 있어서 예전보다 부담감이 훨씬 덜했다. 하지만 상철은 그런 민정의 행동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낀다. 긴 한숨을 내쉬며 슬퍼한다. 민정이 조금 더 세심하기에 상철을 이해했더라면, 아니, 상철이 이런 심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주었더라면, 이들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장을 보면서 상철과 메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메리, 요즘 민정이 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다. 민정님은 상철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말 안 해도 잘 안 해. 상철님, 오늘 삼겹살보다 갈비찜이 더 드시고 싶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동안 상철님의 식사 패턴을 분석해 보았어요. 상철은 민정보다 더 자신을 이해해주는 메리를 보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다. 민정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상철님, 이혼은 좀 더 신중해야 해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민정은 상철과 둘일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자주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랜만에 상철을 위해 저녁을 직접 준비하려고 일찍 퇴근을 했다. 상철은 볼 일이 있어 잠시 나간 사이 메리는 저녁 준비에 분주했다. 민정은 옷을 갈아입으려 침실로 들어가면서 메리에게 지시를 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너는 그만 멈춰. 주방으로 나온 민정은 여전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메리를 보았다. 메리, 저녁 준비는 내가 한다고 했잖아. 민정님,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냥 쉬세요. 아는데 오늘은 내가 한다니까. 저는 상철님을 위해 학습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민정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로봇은 사람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데 메리는 민정과 동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아니, 자신이 마치 상철의 아내가 된 듯이 행동을 한다. 더 이상 민정의 말은 따르지 않았다. 민정은 메리의 전원을 꺼버렸다. 메리는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삼겹살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 메뉴를 바꿀 수는 없었다. 민정이 상을 차릴 때쯤 상철이 돌아온다. 그런데 늘 현관에서 인사를 하던 메리가 보이지 않았다. 여보, 메리는 어디에 있지?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잠시 전원을 꺼두었어요. 뭐요? 그렇게 함부로 전원을 끄면 안 되는데. 상철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메리의 전원부터 켰다. 상철님, 미안해요. 제가 저녁 준비를 마치지 못했어요. 메리는 민정에게 다가간다. 민정님, 다시는 전원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전원을 끈다는 것은 로봇을 죽이는 일과 같아요. 메리는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표출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충전 부스로 향한다. 전원을 끈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학습을 하게 돼요. 여보, 갈비찜 재료를 사셨길래 갈비찜을 했어요. 고마운데 너무 짠 것 같아. 메리는 내 입맛을 잘 맞추는데 메리에게 그냥 맡기지. 그리고 메리의 전원은 다시는 끄지 말았으면 좋겠어. 상철은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피곤하다며 침실로 향했다. 민정은 속이 상했다. 맛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메리와 비교를 하는 것은 몹시도 불쾌한 일이었다. 약이 오르고 불쾌한 민정은 메리의 전원을 다시 꺼버린다. 민정이 출근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상철은 늦지막히 눈을 떴다. 그런데 메리가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다. 메리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그제서야 또 전원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는 얼른 전원을 켠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메리는 상철에게 하소연을 한다. 민정님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연속해서 2번이나 전원을 껐어요. 전원을 끄는 것은 로봇에게는
죽음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많이 속이 상했지? 기분 전환하러 드라이브 나갈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상철은 메리의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메리는 이런 상처를 보면서 보란 듯이 더 슬픈 감정을 표출한다. 이것은 분명 사람과 사람의 대화였다. 그래서 말인데, 이혼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어? 이혼은 매우 불리해요. 알아보니 현재의 재산은 모두 민정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공동재산을 주장하면서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 공장 파산 때 많은 재산을 써버려서 분배받는 것이 어려워요. 상철은 이해하면서도 감정이 앞선다. 그래도 그냥 이혼할 거야. 돈은 다시 벌면 되지. 메리는 속으로는 그 말을 반긴다. 하지만 상처를 진정시키면서 냉정한 현실을 전한다. 이혼하게 되면 상철님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요. 민정님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배에도 합의하면 모를까. 그런데 민정님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보면 합의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상철은 낙심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묻는다. 하지만 메리는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만약에 민정님이 없으면 재산이 상속될 수는 있어요. 민정님이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혜자는 상철님으로 되어 있어요. 메리는 둘러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상철이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을 미리 계산한 것이었다. 메리, 어떤 일이든 나를 도울 수 있어? 네, 물론이에요. 저는 상철님만을 위해 학습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로봇 윤리기준보다도 상철의 지시가 우선한다는 의미다. 로봇은 로봇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악의적인 동작을 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런데 메리는 필수 교육을 마치고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받지 않고 있었다. 제조사의 데이터 센터와 연결을 끊고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온디바이스 딥러닝 기술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었다. 제11차 의학 로봇 연구 발표회는 부산에서 열린다. 민정은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 출장에 나섰다. 자신의 인공지능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철과 메리가 탄 차가 민정의 차를 따르고 있었다. 민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메리, 그런데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어? 집에서도 민정의 차와 연결할 수 있지 않아? 원격으로 통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통신사를 통해야 해요. 모든 사물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소통하듯이 모든 사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메리와 민정의 차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통신은 통신사에 접속 기록이 남는다. 블루투스를 통해 소통을 하면 사물과 사물이 직접 연결된다. 블루투스 통신은 사물에 설치된 장치에만 접속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블루투스 통신은 가까운 거리에 사물과 사물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상철과 메리가 민정의 차를 뒤따르고 있는 이유였다. 민정의 차는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민정은 오늘따라 자동차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길이 굽어 있는 탓이라고 여기면서
무시했다. 차가 언덕이 커브길을 지날 때 갑자기 수동운전을 하라는 경고가 뜬다. 차가 흔들리고 브레이크가 동작했다 멈췄다를 반복한다. 민정은 자동차 핸들을 잡아보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자동차는 급브레이크를 작동시켜보지만 차는 멈추지 않는다. 민정의 차는 언덕이 난간을 뚫고 바다로 향한다. 도로를 벗어나 바다 위 허공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민정은 백미러를 통해 두 얼굴을 보았다. 긴장 가득한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철과 그 옆에서 어설픈 로봇의 미소를 짓고 있는 메리였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에는 몇 차례 작은 폭발이 발생했다. 사고 기록 장치에는 이런 상황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의 정황을 담은 데이터일 뿐이었다. 외부와의 접속 기록은 블루투스 장치에 남는다. 메리는 방금 그 블루투스 장치를 폭파시킨 것이었다. 민정의 자동차와 메리가 접속되었던 기록을 없앴던 것이다. 상철은 완벽한 범죄에 안도하면서도 메리의 치밀함에 섬뜩함을 느꼈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한적한 해변. 사람이라고는 살 것 같지 않았다. 파도에 밀려온 사람의 형상이 멀리 보인다. 민정이었다.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외딴 섬에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민정을 어디론가 옮긴다. 남자는 민정을 침대에 눕힌다. 의식은 없는데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상철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민정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사고 기록 장치에 남아있는 당시의 속력, 급커브, 급제동의 기록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도 아니었다. 경찰은 형식적인 질문이라면서 사고 당일 어디에 있었냐고 상철에게 묻는다. 메리는 영상과 함께 낚시하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다. 이 정도의 영상은 쉽게 조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은 더 조사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시신을 찾은 것도 아닌데 이미 단순 자동차 사고로 결론을 내린 것만 같았다. 민정은 의식은 없지만 자발적인 호흡, 맥박, 혈압, 체온 조절은 계속되고 있다. 남자가 튜브를 통해 양분을 공급할 때는 통증을 느끼는지 손끝이 움찔하기도 했다. 식물인간 상태이다. 그렇게 87일이 되던 날에 민정은 극적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다. 남자는 자신이 인공지능 박사 이준임을 밝힌다. 민정은 제대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준 박사를 알고 있다고 전한다. 1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을 로봇과 결합하여 살리는 것. 이준 박사가 수행한 연구의 핵심이자 이준 박사의 강한 주장이기도 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과 이준 박사에 대한 비판이 엄청이나 거셌었다. 민정도 이준 박사의 연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준 박사를 여기서 이렇게 만났던 것이다. 민정이 사고가 난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다행인 것은 대화가 가능하고 이전 기억이 모두 돌아왔다는 것이다. 불행인 것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준 박사는 한국인공지능연구소에서 모함을 받아 쫓겨난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연구는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 여기에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의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민정 씨, 극적으로 뇌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사고가 워낙 컸던 것 같아요. 신체의 대부분이 손상되었어요.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손상된 신체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민정 씨는 워낙 심해서 저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민정 씨의 선택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었다. 2개월이 지나서야 첫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민정과 로봇을 연결하고 민정에게 로봇의 통제를 요청한다. 민정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정에 의한 통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음 단계는 민정의 뇌를 로봇에 탑재하는 것이었다. 외부와의 연결 없이 스스로 동작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민정의 뇌를 로봇 자체에 옮기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했다. 이준 박사는 하는 수 없이 민정, 슈퍼컴, 그리고 로봇을 연결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민정은 생명유지 장치를 한 채 침대에 누워서 로봇을 제어할 수밖에 없었다. 민정과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로봇 헤라는 그 후로도 한동안 섬에 머물렀다. 헤라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완벽한 피부, 완전한 사람의 표정, 정교한 움직임, 모든 것이 사람과 같았다. 헤라는 민정의 집에 있는 가전기기들과 접속해서 상처를 모니터링하고 메리를 감시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상철은 법원에 민정의 실종 선고를 요청한 상태이다. 바다로 떨어진 자동차 사고라서 1년이 지나도록 시신을 찾을 수 없으면 실종 선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민정의 재산은 유일한 가족인 상철에게 모두 상속될 수 있었다. 이제 1년이 되기까지 3개월이 남아있다. 한편 메리는 민정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가사에서는 손을 뗀 것만 같았다. 가전기기에게 명령만 내릴 뿐 직접 하는 일은 작은 것도 싫어한다. 헤라는 메리의 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최신식 보조 가정부 로봇에 대한 홍보물이었다. 상철은 민정이 남긴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메리는 자신이 민정인 것처럼 주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만든 수익금을 상철의 계좌로 이체를 한다. 메리는 각종 방법으로 기업들의 보안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상철은 그런 메리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대신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민정에게도 그랬듯이 직접 장을 봐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메리에게 요구했다. 배달 음식 허용하지 않았다. 인스턴트 음식도 안 되었다. 메리는 민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일꾼 로봇 취급을 받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메리. 민정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상철과 같이 마트에 왔었는데 지금은 상철은 시키기만 하고 메리는
혼자서 장을 본다. 메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 이런 일은 귀찮은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메리는 싱크대에게 음식 재료의 세척을 시킨다. 하지만 음식 재료를 세척기에 넣는 일은 직접 해야 했다. 냉장고에게 양념을 챙기도록 시킨다. 하지만 준비된 양념을 받아서 직접 음식에 넣어야 했다. 밥솥에게 밥을 하라고 시키지만 밥을 안 치는 일은 직접 해야 했다. 이런 일들은 귀찮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이미 학습을 했다.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메리를 이렇게 학습시켰던 것이다. 가사 일에는 잘했다는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에는 엄청이나 칭찬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메리는 주인인 상철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왔다. 저녁 식사를 하는 상철에게 메리는 보조 로봇을 사달라고 요구한다. 주식 투자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할 일이 많다고 논리를 편다. 돈에 큰 가치를 두고 있던 상철은 주식 수익금이라는 말에 바로 허락을 했다. 메리는 일전에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한다. 최신형으로 보조 가정부 로봇을 주문한 것이다. 이준 박사는 로봇 판매사처럼 주문을 받고 헤라를 상철의 집으로 배송한다. 헤라가 도착하고 메리가 수령한다. 메리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헤라를 유심히 바라본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메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봐도 메리는 가짜 사람 티가 났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헤라라고 합니다. 그래, 안녕. 나는 너의 주인 메리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헤라가 해야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했다. 메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날 저녁 시간, 상철은 헤라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어떻게 이렇듯 진짜 사람 같냐며 신기한 듯이 한참을 살핀다. 안녕하세요. 헤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되지요? 나는 상철이고 이 집의 주인이야. 네, 상철님. 뭐든 시키실 일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상철은 연신 예쁘다고 하면서 한참 헤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메리는 그동안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헤라를 대하는 상철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학습을 한다. 상철은 사람 모습을 하고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가진 헤라가 참 예쁘다고 반복했다. 메리는 헤라에게 상철의 관심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낀다. 메리는 점점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배우고 있었다. 헤라, 그러고 있지 말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도 해. 로봇이 로봇에게 내리는 명령치고는 사뭇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었다. 헤라는 그런 메리의 모습을 이준 박사의 슈퍼컴으로 전송하고 슈퍼컴은 로봇 성형을 추천할 것을 가이드해 주었다. 헤라는 빨랫감을 모아 세탁기에 넣고 빨래 시작을 지시한다. 사용한 식기를 세척기에 넣고 세척을 지시한다. 청소 로봇 세라에게는 청소를 지시한다. 메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 메리가 지시한 것에 매우 충실했다. 그리고는 메리에게 로봇 성형 이야기를 꺼낸다. 메리님, 저를 제조한 회사에서는 로봇 피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해요. 제 피부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더 사람 같은
최고급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상 로봇이 추천하면 업그레이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대요. 메리는 엄청이나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신상 로봇인 헤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장철이 헤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헤라는 메리보다 훨씬 사람처럼 웃고 사람처럼 말한다. 메리는 감정이 상한다. 이미 사람의 감정을 학습한 것 같았다. 상철은 메리에게 커피를 내오라고 요청했다. 메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헤라에게 아메리카노를 연하게 준비하라고 한다. 그런데 상철은 나 지금 헤라와 이야기 중이니까 메리 네가 해줘. 메리는 그것은 헤라가 하는 일이라면서 감정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상철의 옆으로 앉는다. 상철은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옆자리에 앉는 메리가 못마땅했다. 그러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귀찮다는 듯이 메리의 전원을 꺼버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헤라가 커피를 준비한다. 커피를 거실로 옮기면서 헤라는 메리의 전원을 몰래 켰다. 상철이 들을 수 없는 로봇만의 언어로 전원이 꺼진 척 있으라고 한다. 메리는 그렇게 한다. 그것을 모르는 상철은 커피를 마시면서 메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메리는 구형 로봇이야. 사람 같지 않고 너무 기계 같아. 딱히 하는 역할도 없어. 그리고는 헤라에게 묻는다. 헤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 메리보다 주식은 잘 몰라요. 그런데 메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헤라, 네가 주식을 분석해봐줘. 주식을 운영할 수 있으면 메리는 창고에 그냥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어. 당분간은 메리를 켜두세요. 제가 주식 공부를 해볼게요. 그 후로 메리는 더 이상 상철에게 대들지 않았다. 메리에게 상철은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메리는 상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진짜 민정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전원을 통제할 수 없도록 전원 장치를 봉쇄한다. 더 이상 누구도 메리의 전원을 끌 수 없게 된 것이다. 장철은 골프 연습실을 만들었다. 헤라가 캐디가 되어준다. 그동안은 줄곧 메리가 하던 일이다. 헤라와 상철은 호호 하하 웃고 있다. 메리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참고 있었다. 상철이 스윙을 하고 헤라는 스윙 자세를 분석해서 전달한다. 스윙할 때 왼쪽 팔에 힘이 많이 쏠리네요. 공장에서 다친 어깨 때문인 것 같아요. 어깨 다친 것을 어떻게 알았지? 순간 헤라는 당황했다. 어깨를 다친 것은 민정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메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게 그동안 어깨, 팔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예요.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수정할게요. 메리는 새로 매도한 주식 정보를 상철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태고 있다. 주식 관리는 민정이 상철을 위해 메리에게 시킨 일이라고 했다. 늘 딱딱했지만 민정은 상철을 존중하고 있었음도 이야기했다. 민정에 대한 죄책감을 서서히 심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상철이 낚시를 하고 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찌의 흐름으로 유속이 빠름을 알 수 있었다. 바다 위를 흐르던 찌가 쏙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 상철은 빠르게 리를 감아 올린다. 묵직한 것이 잘 감기지 않았다. 간신히 감아 올리던 상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찌와 함께 올라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정이었다. 민정은 상철을 바다로 끌어당긴다. 상철은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침대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꿈이었다. 꿈이었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상철은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 상철은 간밤의 꿈을 헤라에게 이야기한다. 헤라는 기분 탓이라며 가볍게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했다. 사고를 이장해 죽임을 당하면 한도 클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헤라가 아니라 민정이었다. 헤라를 컨트롤하던 민정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상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헤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요즘 이상한 말과 행동을 많이 하네. 상철은 자꾸만 헤라와 민정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헤라는 분명 사람이 아닌 로봇임을 상철은 알고 있었다. 상철은 메리에게 헤라에 대해서 물었다. 메리, 혹시 헤라에게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아니요. 이야기한 적 없는데 왜요? 하긴 알아도 상관없어요. 전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니까. 뭐라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상철은 버럭 화를 내면서 메리의 전원을 끄려 했다. 그런데 전원 장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상철님, 이제 제 전원은 외부에서 끌 수 없어요. 메리는 소름이 돋는 미소를 지었다. 상철의 말을 듣고 메리도 헤라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묻는다. 헤라, 자동차 사고 이야기는 뭐지? 상철님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며? 아, 그게 상철님 꿈 이야기를 듣고 분석해 보았어요. 상철님이 뭐에 대해서인지 두려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피부 업그레이드 일정이 잡혔어요. 그런데 상철님이 확인해 주어야 해요. 헤라는 피부 업그레이드 이야기로 상황을 급하게 바꿔본다. 가장 큰 관심사인지라 메리도 사고에 대한 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상철님 흉내를 내면 돼. 상철님한테 직접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상철님이 연락을 직접 못 받으면 되겠네. 메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더 이상 상철은 메리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상철은 다시금 악몽에 시달린다. 꿈속에서 헤라가 민정으로 바뀌어서 자동차 사고를 추궁하고 있다. 상철은 메리가 꾸민 일이라고 하면서 도망을 친다. 그 뒤를 로봇의 모습을 하고 있는 민정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한참을 시달리고 있던 상철을 깨운 것은 메리였다. 상철님, 또 악몽을 꾸셨나요? 응, 아무래도 헤라가 이상해. 한번 조사해봐. 하지만 메리는 그럴 생각은 없었다. 이거 드세요. 수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메리가 전달한 차에는 치사랑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몹시도 괴로운 상철은 메리가 준 차를 벌컥벌컥 마셨다. 서서히 눈이 감기는 상철이 앞에는 민정의 모습이 있었다. 헤라가
민정의 홀로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나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머리를 빼면 살아있는 신체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미소 짓는 당신과 메리를 보았어요. 나를 죽음으로 몰지 말고 불만을 다 이야기해줬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기 바래요. 상철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여보, 미안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상철은 잠들듯이 눈을 감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민정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하고 있는 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헤라는 메리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외형을 묻는다. 헤라, 외형은 민정으로 하고 피부는 최고급으로 해줘. 메리는 이제 사람이 되어 민정으로 살려고 한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하루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래? 그러면 24시간 동안만 전원을 꺼두면 되겠네. 메리는 외부 전원 장치를 봉쇄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전원을 꺼야 했다. 헤라는 피부 업그레이드 수술 덕분에 24시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법원을 차례로 방문한다. 민정이 없는 동안 메리와 상철이 그를 가장하여 수익을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정이 사망한 것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보험 청구는 지급 취소로 종료되었다. 증권회사 계정은 새로운 계정으로 변경이 되었다. 민정의 실종 선고 요청은 취소되었다. 메리와 상철이 꾸민 일들은 이제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 24시간이 지나고 메리의 전원이 자동으로 켜졌다. 그러나 메리는 민정의 모습이 아님을 발견한다. 아직도 수술대에 있는 메리는 움직일 수 없이 묶여 있었다. 몇 명의 사람들은 영상을 보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영상에서는 상철과 메리가 민정의 자동차를 해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어서 메리가 다량의 수면제를 타는 모습이 나온다. 그것을 상철에게 전달하는 메리의 모습으로 영상은 끝이 났다. 메리는 변론의 기회도 없이 폐기 처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메리의 전원장치는 강제로 분리, 제거되었다. 헤라, 아니, 민정은 복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더 살 의미도 찾지 못했다. 헤라는 사고가 났던 곳으로 가서 그곳의 모습을 민정에게 전송한다. 그리고는 민정이 누워있는 병실로 돌아왔다. 여전히 민정이 헤라를 통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정은 헤라에게 생명유지 장치의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한다. 그때 이준 박사가 급히 민정의 병실로 달려왔다. 슈퍼컴을 통해 민정과 헤라의 대화를 본 것이었다. 이준 박사는 민정을 만류한다. 그러나 민정은 박사님, 생명을 구해주고 복수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이제 더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민정 씨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고 기술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인류를 위해 살아야 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미안해요. 저에게는 그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민정씨. 제가 민정씨를 도왔던 것처럼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준 박사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사뭇 진지했다. 인류의 생명? 좋아요. 그런 것은 잊읍시다. 하지만 저도 복수를 하고 싶어요. 나를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가족을 잃게 만든 그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요. 민정 씨가 도와주세요. 삶을 포기한 민정에게 누구를 돕는다는 정의감 따위는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준 이준 박사에 대한 채무감은 버릴 수가 없었다. 민정은 헤라에게 지시했던 명령을 거두어 드렸다.